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죠? 굉장히 야위한 나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 한번 하고 합시다.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거 할 때 참여 안 하고 박수 소리도 조금 나오고 그러면요, 합격자 모임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뭐 세게 치라는 건 아니지만 알아서 하세요. 예. 따끔할 정도로 해야 충격이 와요. 예.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거의 합격이야. 뭐. 여러분은 무조건 시험 당일날 시험 장소에 참여만 하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하면 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PPT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요약집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수업만 요약집 중심으로,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한 번 정도는 요약집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있죠? 그거는 거래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매매 거래가 많이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취득한 사람이 많으니까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동결돼 버리면 매매한 사람이 없으니까, 취득한 사람이 없으니까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따라 조세 수입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는요, 가지고 있는 기간에 매년 부과하는 거죠. 있었던 물건이 없어지거나 없었던 건물이 새로 신축해서 생기는 거 빼놓고는 기존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 매년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혼자서도 잘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 안 해도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재산세를 혼자서 계산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재산세보다 올해 재산세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왜? 물가가 고하니까. 올라가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기준 가격도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재산세는 많아지죠. 예,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재산세를 보고 올해 들어올 재산세, 내년에 들어올 재산세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세원이 가장 안정적인 지방세 중에 대표적인 게 재산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특징, 먼저 특징의 3번부터 볼게요. 조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분류. 세금을 분류할 때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물세,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 인세. 그럼 인세냐 물세냐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되는 거죠. 예, 물세는 물건이 있는 것을 납세지로 가는 거고, 인세는 사람이니까 주소지가 되겠죠, 기본이.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니까 부동산 소재지, 여기가 납세죠, 물세니까. 그래서 1번 갑니다. 3번에 재산세는 물세라고 그랬죠? 그럼 1번에 과세권자는 누구냐? 재산의 물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과세 물건이 뭐 있는 곳,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군세라고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있는, 서구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서구청장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서구청장이 옆에 김포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내라고 하면 김포시장한테 맞아주고,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그래서 시군세 그래도 되고, 시군구세, 여기서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 구청장, 선거로 뽑는 구청장 구. 그래서 시군세 이러면 구가 없어도 구가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2번. 재산세는요, 없었던 물건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있었던 게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다?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재산세 과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언제 날짜를 결정한다? 6월 1일. 건물이 없는데 건물 공사를 해, 건축을 해. 공사를 쭉 해서 6월 며칠 날? 1일 날 건물이 준공이 됐어요. 그럼 6월 1일 날 재산세 부과하는 거지, 있으니까. 그런데 재산세 피해가려고 공사를 지연시켜서 6월 며칠? 2일 날 준공하면 6월 1일은 건축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이 돼, 법이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어 매년 재산세 부과된 게 화재가 발생했어. 화재가. 그래서 화재로 불에 타고 있어요. 근데 6월 1일 날 소실됐어. 불에. 여기서 소실이 뭐야? 없어지는 거. 또는 둘째 부인도 소실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2조 초기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졌다. 언제? 6월 1일자. 그럼 재산세 부과? 안 하잖아. 없으니까. 6월 1일 없잖아. 그런데 불에 타는데 6월 2일 날 가서 불에 타서 없어졌어. 불을 타고 있어. 언제? 6월 1일. 그래도 과세 대상이다. 이해가세요? 말이 돼? 그러니까 감정 들어가지 마요. 법이니까. 그래서 6월 1일 있으면 과세,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죠. 그러면 여러분 6월 1일 날 부동산 사고 팔았네?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6월 1일자. 그럼 재산세는 소유자가 누구야? 팔은 사람이야? 취득한 사람이야?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된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죠. 자, 그런 걸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이. 그래서 과세 기준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뭐라고 하느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준이. 이해가세요? 그럼 과세 기준일은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두 가지 뜻이에요. 세금 내야 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시작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날짜가 전부 언제다? 6월 1일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격 그런 거 보실 필요 없고 5번 갑니다. 징수 방법, 징수.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은 원래 세금은 두 가지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내라, 신분납부. 하나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언제까지 내라, 고지서 발부하는 거 두 가지죠. 재산세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 고지서 받고 세금 내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징수는 고지서 나오죠. 그럼 고지서에 세금을 내라고 날짜가 기재됐어요. 그때까지 내면 되는데 못 냈어. 그러면 뭐가 붙어? 이자가 붙어요. 가산금. 보통 징수 따라가는 게 뭐야? 가산금. 그럼 여러분 신고납부죠. 취득세는 신고납부잖아요. 언제까지?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안 하면 가산세. 이거 알고 있어야죠.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가산금, 금은 뭐야? 금리, 이자. 다음 6번에 보시면 납세자 편의 제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납세 의무자 입장을 고려해서 세금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여러분 땅은 엄청 많은데 세금 내야 돼. 1,000만 원.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어. 그럼 돈 없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땅? 거지라고 합니다. 땅 거지. 땅은 있는데 엄청 많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못 내죠? 그럼 뭘로 내라고? 땅으로 내면 되잖아. 물건으로. 그게 뭐야? 물납. 그리고 돈으로 내는데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나눠내라. 분할납부. 이해가세요? 재산세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7번. 걷어가날 때 세금 나왔다고 시장 군수가 세금 계산해서 나오면 무조건 다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어. 소액 징수 면제가 무슨 뜻이냐? 뜻은 액수 세금 계산했더니 액수가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걷어가지 않는다. 즉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그건데 기준이 얼마냐? 2,000원 미만이에요.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안 되면 고지서 발부
안 한다.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 세부담 상하는 뭐냐? 요번에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고지서 발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무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수업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뭐예요? 재산세죠? 네, 오래간만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모든 세법을 공부할 때 순서가 뭐예요? 뭐부터 공부해야 돼? 자, 취득세 공부할 때는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 과세, 대상. 등록면허증은 뭐 등기할 때 세금 내, 과세, 대상. 그럼 재산세는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하느냐? 그거 알아야죠. 그래서 뭐다? 과세, 대상. 여러분, 과세 대상은요, 재산세는 아까 얘기했죠. 1년 중에 하루, 그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 그죠?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누구는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은, 그죠? 자기 어디? 관할구역이죠?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다? 토지. 그럼 재산세에서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 취득세에서 토지,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토지, 재산세에서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다 똑같대. 뜻은 뭐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해야 될 지목 28가지 지목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는 가지고 있으면 뭐 낸다? 재산세 내야 된다. 요거만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제 토지는 중요한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세할 때 분류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토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뭐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두 번째 뭐라고요? 건축물. 여러분 건축물도 우리 취득세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죠? 여러분 건축물은 뜻 물어보지는 않지만 첫 번째 건축법 표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건축법 규정에 따른 뭐라고요? 건축물과 토지 등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말한다 그랬죠? 예? 그럼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뭐냐? 기둥하고 지붕, 벽 있는 거, 건물을 얘기합니다. 건물을 건축법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있는 거. 이거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밖에 별도의 각종 뭐가 있으면, 시설물이 있으면, 여러분 건물 밖에 주차할 수 있는 철골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한 거 있죠. 그건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축물이죠. 시설물이니까 그런 거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것도 물어보지 않아. 그냥 건축물도 가지고 있으면 뭐 내라? 재산세 낸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이 건축물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냐, 무허가 건축물이냐 상관없어. 세금은 다 부과한다.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되는 거예요. 예? 무허가로 건물 주면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본인이 신고 납부. 이해가세요?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뭐 내? 재산세 내. 어떤 사람은 실제로 무슨 소리야? 나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한 번도 내라고 안 나오던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느냐? 시청 가서 얘기해봐. 바로 나와. 이해가세요? 네? 과세 대상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부과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과세 대상에는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 무단횡단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범칙금 부과하죠. 근데 우리는 늘 하잖아. 해도 범칙금 안 내죠? 안 내. 근데 교통경찰 앞에서 한번 해봐. 바로 범칙금 부과 안 되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허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 과세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주택이에요. 세 번째, 주택. 여러분, 주택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부속된 무엇까지? 토지. 자, 여러분, 우리 항상 부동산은 이런 상가 건물 가지고 있어,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해요. 근데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냥 묶어서 재산세 계산한다. 그거 알고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택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 가로 열고 중요합니다. 가로 열고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것만 주세요.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고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세요. 주택 건물 있고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래는 이거 뭐야? 건축물이고 이거는 원래 뭐야? 토지죠. 근데 이건 토지로 과세 안 하고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주택은 두 개 묶어서 뭘로 따로 주택 여기 오잖아.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 주거용 토지는 이리 오고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은 이리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는 빼라.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니까 따로 빼. 제외. 주택으로 갑니다. 건물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면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따로 떼어서 어디로 간다?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 저 주택의 범위에 뭐 토지 건축물은 뭐한다? 제외. 그죠? 토지 건축물에 주택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지.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 제외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어요? 항공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선박. 이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항공기가 뭐냐? 선박이 뭐냐? 절대로 줄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도 부동산이 또 아니잖아. 과세 대상이니까 한번 읽고는 갔지만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두 군데에서 출제될 수 있어요. 어떤 거?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야? 주택. 요거 중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하고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인데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사실상 현황은 뭐고 공부상 현황은 뭡니까? 여러분 공부상 현황이 무슨 뜻이에요? 공적 장부에 기재된 게 공부상이죠. 그러면 부동산을 대표로 보면 등기가 됐으면 공부상이 뭐예요? 공부상이라는 건 공적 장부인데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얘기하는 거고 등기 안 된 부동산은 공부상 하면 뭘 얘기하느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농지원부나 이런 걸 다 뭐라고 해요? 공부라고 해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렇게 공적 장부인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하고 6월 1일 사용하는 내용이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예? 다시 말하면 등기권리증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6월 1일 불법이든 합법이든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럼 임야로 보고 재산세 부과할 거냐? 농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할 거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뭘로 부과한다? 항상 재산세는 사실상 뭘로? 현황.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합니다.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대원칙이야. 이거 어디서 처음 듣는 단어 그러면 안 돼.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당시 모든 세법이 사실상 현황이에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94페이지 다시 가서 이제 출칠 거 보세요. 재산세 과세 이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거기 출제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한 경우? 상이한 경우, 서로 다른 경우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한다. 그거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한다. 됐습니까? 네. 다만 재산세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뭐하면 낮아지면 시장 군수가 볼 때는 재산세가 조금 들어오죠. 네, 그럴 때는 뭘로 하겠다?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참고로만 보시고 핵심은 사실상 뭐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95쪽 박스에 보시면 실제로 기출지문, 빈출지문 나왔죠?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뭐한다? 포함한다. 틀렸다.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됐어요? 자, 토지에 대한 분류는 좀 순서를 바꿔서 갈 거예요. 뒤로 넘어가요. 100페이지.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뭐예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이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그런데 기본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페이지 맨 밑에 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그렇죠.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 그럼 여기서 사실상 하면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 소유권. 그죠? 사실상 소유자 얘기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얘기는 자기 앞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무슨 권?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앞으로 형식상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소유자니까 뭐 내라? 재산세 내라. 이해가세요? 확인. 자, 과세 기준 1년제 6월 1일 현재 재산을 거기 줄자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그런데 이때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예? 사실상 소유자가 왜 여러 명이에요? 공동 소유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 그래서 오른쪽에 무슨 재산? 공유재산이라고 나왔죠? 공유재산. 공동 소유 재산이요. 그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거기 지분권자 줄치세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줄 그 지분권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지분권자라는 얘기는 자기 보만큼만 지분만큼만. 그래서 공동등기했다. 그러면 부부가 공동등기하면 대다수 지분 표시를 안 해놓죠. 그죠? 지금 공동등기 되어 계신 분 지금 집에 예, 지분 표시 했어요? 몇 프로예요, 사장님? 예? 50%? 그래도 인간적이시다. 예, 2분의 1. 예, 이렇게 지분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본다고. 그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공동등기해요? 예, 그때는 지분 표시를 해. 예, 누가 월급이 더 많으냐, 소득세 원천징수한 거 가지고 정확히 6대4, 7대3 뭐 이렇게 해. 예? 무조건 우리 세대같이 막 2분의 1 그러지 말라니까. 근데 그게 좀 남사스러워요. 치사스러워. 예? 내가 벌고 우리 집사람은 전업주부였었어요. 근데 그거 공동등기 장인의 강요를 하랬고 보여주니까 보여주면서 그래서 공동등기 하는데 지금 내 내심의 생각은 내가 90% 집사람이 10% 이렇게 하고 싶었다니까. 근데 사회에 그게 표시하기가 그래가지고 표시 안 했더니 지금 모든 법에 몇 프로예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래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뭘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무조건 표시하라고. 예?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요. 너보다 배우자가 수익이 더 많으면 너는 적어야 되고 네가 수익이 더 많으면 반드시 소득세 원천징수한 거 가지고 확 두들겨가지고 비율로 정확하게 계산해라. 자, 다음 두 번째. 왜 소유자가 여러 명이냐? 구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를 구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은 갑, 토지는 을. 그러면 관계없잖아. 왜? 상가는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없죠. 근데 문제는 뭐? 주택이에요. 주택을 뭐 하고 있다? 구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택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택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 남편 앞으로, 요거는 누구? 부인 앞으로 이렇게 등기돼서 따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따로. 그러면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야 돼? 갑은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하고, 얘는 토지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그러면 좋은데 아니야. 주택은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 계산한다니까. 이해가세요? 소유자가 남남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어. 그래서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뭐가 나오면, 재산세가 나오면 나누는 거야. 세금을. 뭘로 나눠? 여러분 공동소유는 퍼센트가 있죠. 지분 2분의 1 같이 아까 같이, 그죠? 근데 이건 공동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뭐 시가 표준의 기준 가격, 토지의 뭐 시가 표준의 요거 비율로 나눠라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고 확인해 보죠.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은, 이 얘기는 토지 건물 합쳐서 재산세가 나오면 건축물과 부속 토지 거기 줄쳐요.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 분 것까지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라 이거죠. 세금을. 그래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해가세요? 시험에서는요, 그 옆에 밑에 출친거에다가 거기다가 표시하면 면적 X. 시험에서는 시가 표준의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로 한번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라 뭐요? 여러분 토지 면적하고 건물 면적하고 가격이 같을 수가 없잖아. 부동산 가치가 다르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세 번째. 자, 사실상 소유자 무슨 재산? 신탁재산이에요. 여러분 신탁재산이 뭐예요? 여러분 돈을, 현금을 은행에 맡기면, 불안하니까 은행에 맡기면 그것을 은행은 그 돈 가지고 회사 같은 데 빌려서 이자를 100원 받아갖고 여러분한테 이자 조금 주고 나머지는 은행이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자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은 신탁회사야.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신탁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광고도 하고 개발을 해서 상품같이 개발을 해서 이쁘게 포장을 해서 전국에 광고를 할 거 아니야. 개인은 돈 없으니까 못하지만 회사는 광고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한테 가서 당신 내 이 건물에 와서 장사를 해. 임대료 안 받을게. 네? 대신 임대료 대신에 광고로 좀 이용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입점을 해서 성황리에 장사가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국에는 전화 한 통화로 몇 억씩 주고 이렇게 사고도 나는데 연예인 하면 뻥가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이 입점해서 장사가 잘 되니까 나도 가서 해야지 해서 모여들면 임대료 어떻게 많이 받아갖고 그냥 챙기고 건물주한테 약속한 거 주고, 이게 무슨 재산? 신탁 재산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맡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 부동산은 이렇게 신탁계약 체결하고, 예를 들어 상가부동산을 얘 앞으로 신탁재산 맡겨서 얘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자, 누구 재산이죠? 원래는 위탁자 재산인데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재산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얘가 납세 의무자. 얘 재산은 얘 거니까 사실상 소유자 위탁자. 그래서 확인.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거기 첫 번째로 그때 위탁자 줄 쳤어요. 그래서 가로한 생략하고, 네 번째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래서 위탁자가 보다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얘 재산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얘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구청장은 얘한테 뭐 발부해? 얘가 납세 의무자니까 고지서 발부할 거냐? 재산세 대라고. 그죠? 근데 얘가 재산세를 계속 안 내요. 그럼 얘 재산, 다른 재산에 뭐를 들어가야 돼? 압류 등을 해서 공매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봐. 없잖아. 지금 여기로 와 있으니까. 그럼 압류할 재산이 없죠? 그러면 세금 안 내도 압류할 방법이 없네?
여기에 압류하면 되죠. 그런데 사람이 틀린데 이름이 틀린데 여기다가 압류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얘가 뭐를 안 내면, 재산세를 안 내면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다 이 얘기. 그게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보충이에요. 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나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체납 못 냈어요. 세금 안 낸 걸 체납이라고 하죠.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여러분 체납처분이란 건 뭐냐? 밀린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압류. 네? 체납처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압류. 압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세금 걷어갈 때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재산이 없다면, 압류할 재산이 없겠죠? 그런 경우는 해당 신탁재산의 누구는,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누구가 안 낸 거, 위탁자가 못 낸 재산세 등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 뜻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인데,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못 내면 누가,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보다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밑에 예외라고 나와 있죠? 예외 뭐라고 그랬어요? 의제 납세 의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제 납세 의무자가. 예? 의제는 간주한다 이거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야. 그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로 본다.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 이 얘기는 뭐냐? 얘들은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데도 재산세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본다. 왜?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니까. 민법에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 안 하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일명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깨워 안 깨워? 안 깨워. 그냥 내비로 둬. 손해보게. 그냥 푹 자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억울하다? 그럼 뭐를 하나? 의무 이행하면 되겠죠. 어떤 의무냐? 요거 들어가기 전 잠깐의 순서를 좀 바꿔서 저 뒤로 갔다 올 겁니다.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 7번에 보시면 양거로 7번 신고의 의무라고 있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거 신고하는 때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납세지라고 하죠. 납세지가 어디예요?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물세니까. 여러분 여기에 김포에 살고 계신데 여러분이 제주도 부동산이 있어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그 부동산이 변동사유에 있어서 신고하려면 어디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서 신고하라 이거죠. 아이 비행기 타고 직접 가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 인터넷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신고를 해라. 그래서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기 줄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이게 작년까지는 10일이었었어요. 올해 개정돼서 15일까지로 15일 이내로 늘어난 거예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한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춰서 뭐를 하라? 신고를 하라. 그럼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겠죠. 어떤 불이익을 당해? 소유자가 아닌데도 뭐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 신고를 하라. 그래서 첫 번째 1번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뭐가 안 됐어요? 여러분 등기됐으면 시장 군수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 안 됐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 신고. 누가 하라고?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라. 공부상 소유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재산세는 6월 며칠?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이 5월 달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요. 5월 달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 안 해갔어? 소유권 이전 안 해갔어요. 그럼 등기부상에는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등기 안 하면 시장군수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 여러분한테 뭐 나와?
고지서 나와요. 억울하잖아.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그럼 그 사실을 뭐하라고? 신고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뭐라고? 내 등기부상이 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이미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그 사람이 뭐 안 해갔다. 등기 안 해갔다. 매매계약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고지서 나가 등기 안 했어도 걔가 사실상 소유자니까. 근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여러분한테 고지서 나간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하면 재산의 소유자가 바빠서 갔다는 얘기죠. 재산의 소유자가 바빠서 갔다는 게 뭐야? 죽었다는 얘기지 그냥. 예?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다고 사망. 그럼 상속받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근데 상속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은 사망했다는 걸 알아 시장군수는. 왜? 사망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누가 상속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때 신고를 해야 된다. 누가? 주된 상속자가 뭐라고?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첫째, 둘째, 셋째가 뭐 받았다.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가서 일러라 이 얘기야. 일러. 그게 신고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한테 고지서 나갑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면? 그럼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고지서 나오고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하고 가죠. 주된 상속자는 누구냐?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 사람을 주된 상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법 사람이 살았을 때는 사악하게 살았어도 돈을 재산 모으니까 누군가한테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을 수 있어. 근데 죽어서는 마음을 곱게 가져라. 그래서 천사조에 있어. 천사가 되라고. 예? 거기에 보면 상속 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사망한 사람이 누구?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높아.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누구냐? 배우자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사망해서. 그럴 때는 자녀들이 있겠죠. 그때는 지분이 다 똑같아. 자녀는 그럴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그 사람한테 고지서 나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종중재산인데 종중으로 등기 안 하고 개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 있어요. 여러분 각 성씨에 보면 이 파가 있잖아요. 집성촌을 이루고 살잖아요. 무슨 성씨 중에서 무슨 파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뭐 대파는 대파끼리 살고 쪽파는 쪽파끼리 살고 양파는 양파끼리 살 거 아니야. 거기서 제일 큰 사람, 높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 이런 건 내 개인 앞으로 등기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종중재산이라라고 뭐를 하라? 신고하면 종중을 납세 의무자라는데 뭐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 앞으로 고지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4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탁재산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탁자가. 이거 지금 납세 의무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신고를 해야 될 사람. 그럼 뭐냐? 이거는 지금 여기 보세요. 얘 재산을 얘 앞으로 뭐 해놨어요? 등기해놨죠. 수탁자 이름으로. 그럼 수탁자는 얘 재산도 원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이 맡겨놓은 재산도 여기로 등기해놨죠. 회사 앞으로. 그러면 시장군수가 볼 때는 회사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다 회사 재산인 줄 알고 재산세 부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탁자는 뭐를 해야 돼? 신고해야 돼. 뭐라고? 우리 회사 앞으로 등기된 건 중에서요, 이거는 우리 회사 고유재산이 아니라 갑이, 을이, 병이 맡겨놓은 신탁재산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그거 빼고 계산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회사 전체 고유재산으로 보고 합치겠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무엇을 하라? 신고 안 하면은요, 남이 맡겨놓은 것도 회사 재산인 줄 알고 재산세 부과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5번, 6번이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5번이 뭐냐? 한 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그 세대원. 여러분 이따가 공부할 때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땅 몇 개? 하나. 그럼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왜? 투기하지? 안 했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뭐 했어요? 합쳐서. 그래서 주택이 2개야. 그럼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무엇을 하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세대원이 뭐라고? 우리는요 주택이 2개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씩 따로따로 있었는데 부모님을 뭐 하려고? 동양, 동거, 봉양, 효도하려고 합쳐서 주택이 2개지 원래부터 2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2개라도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할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보유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발표를 했죠. 예, 이따가 수업에 우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할 겁니다. 어쨌든 주택이 2개라도 신고를 해라 이거지. 그러면 1세대 1주택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6번.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상 소유자는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상가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도중에 5월 달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하는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재산세 냈는데 5월 달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건물 지하실에 룸사롱이 생겼다니까? 그거 사치성 재산이야. 재산세 16배 내야 돼. 일반 재산에 비해서. 그럼 용도가 뭐였어 지금? 변경됐으면 뭐 해야 돼? 신고하면 세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말아야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찾아서 나오니까. 예? 영업허가 내줄 때 그 사람은 시청에서 알 거 아니야, 구청에서. 어쨌든 그런 건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반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고급 오락장으로 사치성 재산이니까 16배 재산세 많이 냈는데 5월 달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일반 치킨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야? 재산세가 팍 달라지겠죠? 이런 거 뭐예요라고? 신고하라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요런 신고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얘들은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나온 거지만 다시 앞으로 갑니다. 101페이지. 공부상 예외 공부상 소유자. 우선 공부상 소유자가 무엇을 공부상이라고 하느냐? 맨 밑에 박스 잠깐 보시면 공부상 소유자란 등기가 됐으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등기가 안 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면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야대장, 농지원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기재된 걸 뭐라고 한다? 공부상 소유자라고 한다. 뜻 됐어요? 그럼 우위로 갑니다. 1번 어떨 때 공부상 소유자가 되나요?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가 없다. 시장 군수가 볼 때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죠. 그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아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그 사람이 등기 안 해갔죠. 그럴 때는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고지서 나가고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여러분한테 고지서 나간다.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공부상 소유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왜?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네, 두 번째,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도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신고를 하라. 그럼 종중 납세 의무자로 해요. 신고 안 하면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3번에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게 있어요. 여러분, 법원으로부터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은 파산 신청하죠. 그래서 부동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산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부동산 100억이나 가지면서 왜 파산 신청을 해? 채무가 102억이야. 그러면 빚이 더 많지. 갚을 능력이 없어요. 99세야. 능력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파산 신청할 수밖에. 그래서 파산 선고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으로 100억 남겨둔 거 있죠?
그건 파산재단이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법정관리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그거 뭐예요? 팔아갖고 돈 들어오죠? 돈 받아갖고 법원에서 어떻게 해? 자, 돈 받을 채권자 모여 해서 법의 순서대로 나눠줘야 되겠지. 안 돼. 다 줄 수는 없지만. 이해가세요?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게 파산재단에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파산선고 받은 사람 재산은 파산재단이라고 법원 내에 있어요. 거기에 기속이 되고 그럼 파산이 종결될 때 다 처분해서 빚정리 다 하는데 2, 3년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는 내야 돼요? 그렇죠. 재산세 내야지. 시장 무슨 손해볼 수가 없지. 재산세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걔 파산선고 받았어도.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 누구? 공부상 소유자.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지금 파산 신청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데 괜찮아. 왜? 능력이 있든 없든 일단 세금을 내라고 했죠. 그런데 걔가 못 냈죠? 나중에 뭐해? 공매처분하고 경매처분해서 매각대금 들어줘. 거기서 세금도 가져갈 수 있잖아. 당했으니까 가져가려면 내라고는 해야죠. 그 얘기야. 그래서 파산선고 받은 사람도요 재산세 내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이해가세요? 3년이든 2년이든 매년 재산세 내는데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다음 장. 방단어 2번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먼저 밑에 박스. 아까 설명드렸죠. 주된 상속자가 누군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무한자 높은 사람. 높은 사람 하면 기본이 배우자라고 그랬죠. 배우자. 그런데 가장 높은 사람이 배우자인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사람 이상이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해갖고요. 아니 배우자가 2명? 뭐 이거. 그거는 2조 초기나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자, 배우자가 2명 그게 아니라 배우자가 없다면 지분이 가장 높은 자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니까 다 똑같은데 2명 이상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 그래서 결론은 주된 상속자를 연장자까지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물어볼 때 이렇게는 물어보지.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민법상 지분이 가장 무한 자 높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거기까지는 물어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 우위로 갑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동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했을 때는 행정안전보령이 정하는 누구?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3번 매수계약자 국가 등과요.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해서 그게 키워드예요.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첫 번째 그때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해서 연부가 뭐예요? 대금을 한꺼번에 못 주는 거 나눠서 주는 거죠. 연부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 줄 그 재산의 사용권을 거기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 세 가지 키워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무슨 계약 체결하고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연부금 완납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미리 사용하는 거 별도로 임대료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면 누가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매수계약자가 뭐 내라? 재산세 내라. 매수계약자는 대금 결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보내라. 재산세 내라. 매수계약자. 다음 4번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 줄. 이건 뭐 특별히 크게 보실 건 아니고 세 번째 줄. 채비지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땅 소유자는 환지받을 땅의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로 주는 땅을 채비지라고 하죠. 또는 공공용지로 메꾸는 걸 보류지.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세금 내라?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음 5번 사용자. 요거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5번이에요. 자,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뭐하다고요?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누구? 사용자. 현재 물건을 뭐하고 있는 사람? 사용하는 자, 사용자예요. 왜? 여러분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밑에 박스. 소유권 자체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분쟁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어.
그러면 소송 판결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소유권이 갑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 아직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현재 그 물건을 뭐하는 사람, 사용하고 있는 사람, 세입자죠. 예? 예를 들어 이 건물이라면 누가 세입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사용하는 사람. 또 두 번째 줄,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뭐예요?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현재 물건을 뭐하는 사람? 사용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럼 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조금 더 들어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 사용자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뭐라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통지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죠. 뭐라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그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신을 뭘로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통지하라. 다음 6번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같은 거, 선박항공기는 누가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봤는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기출문제 28회 거 2번 문제 보세요. 2번. 1번에서는요, 기억할 거 큰 거 없고 5번 지문 보시죠. 1번의 5번 지문.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뭐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죠? 다음 2번 보세요. 2번.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공유재산 그랬죠? 공동소유 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우리 세법은요, 법률 조문을 그대로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다른 사례를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해는 갔는데 법률 지문은 법조문 그대로 물어보는 거야. 우리 법조문 그대로잖아요. 그죠? 지금 공동소유 재산.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맞고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다. 그럼 누구? 사용자. 3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키워드가 세 개. 국가 등이 소유. 무슨 계약? 연부계약 체결하고 미리 사용하는 거 무상 사용하죠? 그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아요? 4번 공부상 개인득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죠? 그럼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렸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도 없고 소유자 신고도 없죠. 그럼 한 사람 대표로 내라. 누구? 그렇죠.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틀린 건 몇 번? 5번. 이 정도 나오면 풀을 수 있죠.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읽었을 때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 충분히 9월달, 10월달에 가면 문제 다룰 때 이 정도 튀어나와.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미리 앞서서 하지 말고요. 지금 막 6월 말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나 이거지. 예. 지금 시간에 문제 풀지 말고 뭐 보라고. 시간이 되면 요약집, 기본수 봐라 이거죠. 예. 그리고 문제 풀 때는 그냥 문제 풀 때는 또 여러분 문제풀이 들어가서는 기본이 본인이 먼저 보여야 돼. 무조건. 문제풀이는 예습을 하는 거야. 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뭐하고 눈길로 주고 막 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예?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찍어갖고 시간이 없으면 그렇더라도 한 번 정도 먼저 보고 수업 들어오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예습이고 이론은 복습. 그죠? 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해라. 이거. 자,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